여러분의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균성 질염, 비비라고 하죠. 이게 여러 감염 질환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관련 임상 연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생식 연령대 미국 여성 거의 3분의 1이 이 기준에 해당하고, 이게 또 다양한 감염 위험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뭐랄까 나쁜 세균이 많아졌다 이런 문제보다 훨씬 복잡해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또 미생물끼리의 상호작용, 개인의 어떤 면역이나 유전적 특성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얽혀서 이 세균성 질염이랑 감염 위험을 높이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좀 왜 특정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 맥락을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세균성 질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좀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건강한 질환경은 보통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 특히 그 엘 크리스파투스 같은 애들이 많아서 산성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세균성 질염은 이런 좋은 유산균은 줄어들고 가드너렐라나 프리보텔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혐기성 세균들이 확 늘어난 상태예요. 이걸 미생물 군집 유형으로는 CST4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유산균은 적고 잡다한 균들이 많아진 거죠. 아, 네네. 뭐 특징이라면 질 분비물이나 냄새 같은 증상이 있기도 한데 또 전혀 없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증상이 없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 상태가 여러 다른 감염이랑 관련이 깊다고 하셨잖아요. 네, 상당히 뚜렷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클라미디아나 임질, 트리코모나스 같은 성매개 감염, 그러니까 STI 위험을 한 1.7배에서 2배 정도 높이고요. 200까지요. 네, 그리고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 아시죠? 그거랑 HIV,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 감염 위험도 올립니다. 임신 중에는 이게 양막 감염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염 같은 좀 심각한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와,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런 국소적인 염증이나 미생물 불균형이 전신에 영향을 끼쳐서 요로 감염이나 치주염 같은 다른 문제랑도 관련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환과 연결되어 있군요. 근데 왜 이런 연관성이 생기는 걸까요? 혹시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영향이 있나요? 자료 보니까 영양 상태나 흡연 같은 걸 지적하던데요. 네, 그런 사회적, 행동적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양 상태,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적고 단 음식이나 붉은 육류를 많이 먹는 경우 또 비만 같은 것들이 관련 요인으로 꼽히고요. 흡연은 특히 좀 충격적이던데요. 25배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흡연 같은 경우는 담배 성분이 질 분비물에서 직접 검출되기도 하고요. 이게 국소 면역 반응을 바꾸거나 특정 미생물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질 세정 습관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히 위생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인 맥락이랑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미생물 자체의 요인도 중요하겠죠. 유산균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첫째로 모든 락토바실루스가 똑같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엘크리스파테스 같은 경우는 보호 효과가 아주 강력한데 엘 이너스라는 종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어떨 땐 독소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유산균도 종류가 다 다르군요. 네. 그리고 둘째로 가르드네렐라 같은 세균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 생물막, 바이오필름이라는 걸 만들어요. 생물막이요? 그게 뭔가요? 끈적끈적한 보호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막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항생제가 잘 듣지 않게 만들어요. 내성을 높이는 거죠. 아,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생물막이 다른 나쁜 균들, 예를 들면 비군 연쇄상구균이나 요로감염 일으키는 대장균 같은 애들이 와서 달라붙기 좋은 발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염이 더 잘 생기거나 자꾸 재발하게 만들 수 있죠. 실제 쥐 실험에서도 가르드네렐라가 다른 세균의 자궁 감염을 더 잘 일어나게 한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다른 균까지 끌어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얘네들끼리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실균들끼리 서로 협력을 한다고요? 네, 뭐랄까 팀플레이라 하는 거죠. 서로 성장에 필요한 물질, 뭐 암모니아나 아미노산 같은 걸 주고받기도 하고요. 숙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당 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시알산 같은 거. 그걸 같이 분해해서 나눠 쓰기도 하고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또 어떤 세균이 만든 물질, 예를 들어 인돌이라는 게 다른 병원균, 클라미디아 같은 애들이 살아남는 걸 도와주기도 해요. 이런 상호작용들이 세균성 질염 상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감염균에 침입하기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균들이 직접 질상피세포를 손상시켜서 우리 몸의 방어벽 자체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복잡한데요. 그럼 혹시 사람마다 좀 다른 타고난 요인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여성의 몸은 아시다시피 초경, 생리주기, 임신, 폐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질내 미생물 환경도 계속 변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폐경 후에는 자연스럽게 락토바실러스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 개인의 유전적인 차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유전자 변이 SNP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인별 유전 암호의 작은 차이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차이까지로? 네, 예를 들어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 TLR이나 IL-1 관련 유전자, 세균이 몸에 달라붙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 신대칸 관련 유전자, 또는 병원균을 인식하는 능력, MBL 관련 유전자 같은 것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세균성 질염 발생 위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요인들이 많네요. 정리해보면 이 세균성 질염과 감염의 관계라는 게 단순히 뭐 좋은 균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적인 환경, 또 미생물들끼리의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 거기다 개인의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까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핵심은 이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성 질염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요인들의 조합에서 위험이 특히 커지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 건강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 흡연 같은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미생물들 사이의 관계, 심지어 내 몸의 유전적인 요인까지 다 얽혀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꾸 반복되는 감염 문제 같은 것들의 해결 실마리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아니면 미생물 생태계 자체를 좀 더 건강하게 조절하는 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건강 퍼즐 속에서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연결고리들을 한번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